네, 안녕하세요. 김기영의 스타트업과 디지털 기술 트렌드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지난 강연에 이어서 이 2020년 총선이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 산업에 어떤 임팩트를 줄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는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창업자의 차등 의결권 허용이라는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봤고요. 그 오늘 강연에서는 이 나머지 세 가지를 한번 묶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그 일단 첫 번째로 그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대한민국의 스타트업과 벤처 산업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한국에는 총 11개의 유니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콘 기업이라는 거는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스타트업을 지칭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쿠팡, 그리고 배달의 민족, 무신사 같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유니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중기부에서 선정한 예비 유니콘이 있는데요. 뭐 예비 유니콘은 말 그대로 아직 유니콘은 아닌데 유니콘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데 뭐 14곳 정도가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난 강연에 설명을 드린 뭐 뱅크샐러드라는 기업도 있고 구글 광고에 나온 마이리얼 트립 같은 그런 스타트업들이 현재 예비 유니콘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VC 투자 동향을 보시면요. 뭐 굉장히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죠. 2018년에는 3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2019년에는 드디어 4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벤처 4대 강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거 보게 되면 좀 궁금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이 뭔데?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자본이라는 필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많은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이런 정부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스타트업들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청년 사관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뭐 청년사관학교 같은 프로그램은 됐을 경우에 1년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간접적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간접적으로 스타트업에게 자본을 제공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부가 바로 스타트업한테 돈을 주는 구조가 아니고요. 일단 벤처펀드, GP,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벤처 캐피탈한테 1차적으로 돈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는 출자금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 VC들은 출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현재 산업이 구조가 잡혀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여기서 돈을 주는 사람들이 이제 LP라는 사람들인데 이 LP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민연금, 뭐 우정사업본부 혹은 모태펀드, 성장금융과 같은 국제기관들 혹은 정부와 관련된 기관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뭐냐면요. 이 대한민국의 벤처 캐피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정부 출자금이 거의 전체 펀드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제 집권 여당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출자 금액을 늘려서 벤처 캐피탈 에코시스템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1차적으로 잡은 마일스톤은 벤처 투자액이 연간 5조 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스케일업 펀드를 만들어서 4년간 12조 원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또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러로는 정책이라는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그 스탁옵션의 비과세 한도 확대가 있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스탁옵션으로 돈을 벌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3천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이 됐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방안은 이거를 1억 원까지 확대를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스타트업이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는 많이 불리해요. 뭐 예를 들면은 인력 확보 측면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인력이 있으면은 뭐 연봉도 많이 주고 뭐 혹은 뭐 복지도 잘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스타트업은 이런 걸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offset하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이 스탁옵션이라는 무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탁옵션의 비과세의 상향선을 올려주는 거는 이 스타트업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의 공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1차적으로는 스타트업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돈을 더 많이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정책적으로는 이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좋은 그런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게끔 도와줌으로써 이런 스타트업의 에코시스템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21대 국회는 분명 스타트업한테 더 많은 힘을 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벤처업계에 계신 관계자분들은 이런 정부의 정책이나 기조의 변화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잘 모니터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이었습니다.